참 설 연휴 기간에요.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4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요. 센터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응급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설 연휴 전날 추가로 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정지로 별세를 한 건데요. 네. 이 가족들이 고향에 같이 내려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평소에도 응급의료 때문에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너무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병원 집무실에 갔다가 병원 집무실 책상에 엎드려서 사망한 이 윤한덕 센터장을 발견을 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한 책상 위에도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자료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이것을 책임지기 위한 것을 마지막까지도 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이 윤한덕 센터장 부인이 남편은 평소에 집에 못 들어오는 때가 참 많았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던 분이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야, 평소 집에 못 들어오는 때가 많았는데도 이 윤한덕 센터장은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불평을 안 했대요. 참 타고난 의사입니다, 정말로. 이 주변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주변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유난히 과로를 했기 때문에 과로사다. 그거는 부검 결과에 따라서 뭐 판단이 되겠지만 항상 그렇게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모든 그런 게 이제 축적이 돼서 온 과로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한 분이셔서 늘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 센터장이요.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로 과거에 한두 차례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다르게 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어떤 이 귀감이 되는 일들이 많았었죠. 네, 그 윤한덕 센터장님은 17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세상이요. 네. 유명하죠. 응급 헬기를 도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응급에 대한 시스템을 체계를 마련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그런 추모의 물결이 더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어떤 그 응급에 대한 그 소견을 보이신 적이 있는데요. 네. 2016년 전북 전주에서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할머니와 그다음에 제 2살 먹은 손자가 중증 외상을 입었는데요. 네.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정된 환자를 보는 것과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큰 다른 유형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유형의 그 환자를 대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응급의료진들은 언제 닥칠지 또 어떤 유형, 어디가 다쳐서 온 환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직접 이 환자를 위해서 응급실을 알아보려고 병원 30군데 전화를 했대요, 직접. 예, 재난 응급 상황실에 이제 당직 근무를 했었을 때 얘기입니다. 네. 부산에 이제 그 70대 이제 여성 환자인데 괴사성 근막염으로 쇼크사에 빠졌는데 네. 응급실이 없다. 하하. 자, 이런 전화를 다급하게 받았답니다. 네. 자, 그래서 30여 곳을 전화를 했는데 뭐 부산, 경남, 수도권 전부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자,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자, 이런 얘기만 듣고 결국은 2시간 뒤에 사실은 이제 부산에 응급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제 옮겼죠. 근데 네. 이제 옮기긴 옮겼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살짝 좀 놓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센터라든지 뭐 응급치료 이런 병원의 이제 열악한 환경들이 네. 사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이제 근무를 하는데 모든 신경이 다 그쪽에 몰려 있답니다. 네. 환자들은 밀려 들어오고 열악한 환경.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부의 지원이든 어떤 네.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들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
추모를 합니다만 이국종 교수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특히 이제 안타깝다고 하는데 이 윤 센터장과 그 인연을 소개했어요. 윤 센터장이 이제 목요에 와서 이제 심포지움 하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책상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바깥에만 나가면 의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환경이 굉장히 선진국보다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는 갑자기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응급실 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국민들 누구나 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슬픔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라고 하시면서 숭고한 정신 잊지 않겠고 부디 영면하시라라며 추모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루한 간이 침대. 여러분 의사하면 전부 다 정말로 화려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생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윤한덕 센터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환자가 우선, 자신은 그냥 남루한 간이 침대 하나면 좋겠고 자신의 집무실에는요 응급 관련 서적이 쌓여 있고요. 마지막에 죽음도 글쎄요 장수가 전장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집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거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애도를 표하고 있죠.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인이시다.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왜 항상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일이 허망하게 빨리 가나. 또 응급의학과 중증외상센터 OPR 하시는 모든 분들 과를 시작으로 병실까지 시스템 모두 개선합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은 꼭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야 마땅하다는 네. 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윤한덕 센터장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